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 한자 기초 마스터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한자 공부를 차례차례 해오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한자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19번째 강의로 벌써 반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지난 18강의는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12개의 한자를 복습했습니다. 그 18강의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19강으로 페이지로는 25페이지 수풀삼, 수풀림, 빌공, 기운기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한자입니다. 수풀삼. 나무목이 3개가 있습니다. 나무목이 3개 있으니까 뭐를 나타내는지 예상이 되죠? 네, 수풀입니다. 수풀. 총 12액이고요. N4의 레벨이라고 합니다. 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네, 나무목을 하나, 둘, 셋, 넷 차례차례 쓰시면 됩니다. 네, 4개, 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상형의 뜻은 뭐 보시다시피 나무 3개가 있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나무 3개가 있는 모양을 나타낸 거고요. 네, 음독을 보면은요, 싱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삼 하니까 싱 해서 싱링 해서 삼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글자도 나무가 2개가 있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은 삼림 할 때는 싱링이라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네, 훈독도 하나입니다. 3개가 있으니까 모리라고 하는데 숲을 나타내죠. 숲을. 나무 목자가 3개 있을 때는 모리라고 하고요. 2개 있을 때는 조금 후에 나오는데요. 하야시라고 하는데 역시 2개보다 3개가 더 많다. 이렇게 우선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개의 나무목이 있으니까 2개보다는 더 울창한 숲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숲을 3의 단어와 예문을 보겠습니다. 삼림, 신림, 숲, 모리. 네, 예전과 같이 띵동 소리가 나면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삼림공원을 걸읍시다. 森林公園を歩きましょ 숲속은 낮에도 어둡습니다. う。森の中は昼間も暗いです。 네, 선생님, 여기요, 삼림도 나오고, 또 모리는 나무가 3개인데요. 삼림에 보면은 나무가 2개 있는 다른 한자가 또 나와요. 요거는 다음에 그 다음 자에 수풀림이라는 훈으로 하야시란 뜻인데요. 이 모리와 하야시, 즉 나무가 3개 있는 거하고 2개 있는 거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르죠? 森は多くの種類の木があって太陽が見えないぐらいにうっそうとした場所を森と言います。 그러면 조금 이렇게 껌껌한 곳을 그렇게 얘기하네요. はい、そうです。 그럼 하야시는요? 林は同じ種類の木があって太陽が見えるぐらいの場所を言います。 그렇군요. 네, 그러면 나무 목자가 많은 것이 울창하고 나무 목자가 2개 있는 게 조금 덜 울창하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そうですね。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수풀림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무목이 2개 있고요. 우리나라 말로 림이라고 하고요. 총 8액이죠. 총 8액. 쓰는 순서는 나무목이 2개인데 여기서는 이전과 똑같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나무 2개가 있는 모습을 본따서 상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음독을 보면 조금 전에 삼림을 할 때는 싱이었고요. 요거는 링이죠. 링. 그래서
임업 할 때는 링교, 옆에 그림이 보이죠? 링교. 그리고 임야는 링야고요. 싱링 조금 전에도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한자의 차이는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게 하야시라 그러죠. 그래서 한 종류의 나무, 되도록이면 한 종류의 나무가 많이 있고 해가 잘 보이고 좀 울창하다기보다는 조금 하늘이 잘 보이는 것을 하야시라고 하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울창하고 해가 안 보일 정도로 그런 숲을 모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모리는 요게 나무가 3개 있고요. 하야시는 2개 있으니까 모리가 더 울창하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또 일본어에는 오오모리, 곱빼기를 오오모리라 그래요. 그래서 모리가 더 많은 것을 뜻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츠바야시, 한 가지 종류의 숲을 이렇게 표현할 때는 역시 하야시를 써서 마츠바야시라고 하고요. 모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숲을님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임업, 링교, 숲, 하야시, 예문입니다. 홋카이도에는 넓은 임야가 있습니다. 北海道には広い林野があります。 그 다음 문장인데요. 여기 기노코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노코는 버섯이라는 겁니다. 기노코는 버섯. 네, 숲속에서 버섯을 땄습니다. 林の中でキノコを取りました。 네,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의 3번째 한자입니다. 빌공입니다. 빌공. 예, 총 8획이고 N5의 수준이죠. 네, 쓰는 순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빌공. 이 빌공은요, 요것이 구멍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구멍을 나타내요. 구멍혈에 요 가운데가 장인공자인데요. 장인공이라는 거는 흙을 다지는 달구인데 요것이 그 달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멍과 장인공을 나타내는 달구를 그림을 표현이 합쳐져서 흙을 다져 구멍을 만들었다는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간이라는 뜻을 갖게 되고요. 또 나아가서 이 공자는 마음이 공허하다 또는 헛되다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독은요, 공, 우리나라 말로는 공으로 하니까 일본어로 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구강이라고 하죠. 고가 아니라 구라는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공기는 구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구고, 공항할 때 구고라고 하고요. 훈독으로 읽었을 때 조금 많습니다. 소라, 아쿠, 아케루, 가라 이런 게 있는데요. 하나만을 나타낼 때는 하늘이 텅 비어서 소라라고 나타내고요. 물론 하늘은 다르게 쓸 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하늘천자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끼깡, 여기 지금 그림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비어있다 라는 걸 나타낼 때는 아꾸라는 동사를 써서 아끼깡, 빈 깡통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텅 비었다 할 때도 가라라는 음독이 있어요. 외울 수밖에 없죠. 가라뽀, 아무것도 없다, 지갑 속이 텅 비었다 라든가 그랬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라뽀, 예문에 나오는데 또 들어보기로 할까요? 빌공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공간, 空間、 하늘, 空、 비가 내려서 공기가 깨끗합니다. 雨が降って空気がきれいです。 지갑이 텅텅 비었습니다. 財布が空っぽになりました。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한자입니다. 기운기, 기운기 총 6획이고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한자는 조금 더 복잡한데 여기 나타나 있죠. 오른쪽에 일본의 한자는 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자는 이렇게 복잡한데 자,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총 6획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길게 내려와서 꺾어지고 다섯 할 때 오른쪽에서 왼쪽 여섯 이렇게 됩니다. 네, 상형의 뜻을 말씀드리면요. 원래 그 기운기 요거는 가운데 요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기자에다가 쌀을 나타내는 쌀미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밥을 지을 때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오죠. 수증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표현해서 기운이나 기세, 날씨와 같은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없었는데 이게 같이 붙어서 이런 기운, 기세, 날씨의 뜻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독은요. 기 또는 개라고 읽어요. 그래서 기용. 우리나라도 기온인데 일본어도 기용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쉽죠? 일본어 음을 할 때는 한국 음을 먼저 알아두시면 이렇게 비슷한 음자가 있습니다. 기분을 나타낼 때는 기모찌라고 그러죠. 기분이라는 건 또 다른 뉘앙스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또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사람의 기분을 나타낼 땐 기모찌라고 합니다. 기모찌. 기분이 좋아. 그럴 때 기모찌 데스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인기가 있다 할 때는 닌기, 닌기라고 그러죠. 사람이는 진이라 닝으로 읽었는데 여기서는 닝으로 발음이 나죠. 훈독으로 읽을 때는 어떻게 했죠? 네, 히토예요. 히토. 그렇죠?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는 기색이나 낌새를 나타낼 때는 개하이라고 합니다. 요건 조심하세요. 개하이. 네. 기온기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기온, 기온, 기분, 기모찌, 갑자기 기온이 높아졌습니다. 急に気温が高くなりました。 가을이 느껴집니다. 秋の気配がします。 네, 여기서의 개하이는요, 기세, 낌새라는 단어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도 4개 한자를 배웠습니다. 나무를 연상하시면서 들으면 되겠죠? 숲을 삶, 숲을 림보다는 더 많은 울창한 숲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읽었죠? 싱림, 삼림이고요. 하나 읽을 때는 네, 모리였어요. 모리, 모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럴 때는 숲을 림이었죠. 삼림 할 때 림. 그리고 임업은 링교, 링교. 그리고 나무목이 2개로 되어서 이 한자만을 훈독으로 읽을 때는요. 네, 하야시, 하야시, 숲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건 어떻게 읽었죠? 네, 빌공, 빌공입니다. 하늘을 나타내는 뜻인데요. 하늘을 나타내는 한자는 요 전에 천이라는 한자도 배웠죠. 그것도 하늘이었는데 이것도 하늘을 나타내는 뜻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한자는요. 네, 구강, 공간이라고 합니다. 공간. 네, 우리나라 말로 공으로 읽었는데 훈독으로 읽었을 때는 소라. 네, 하늘천하고 똑같은 훈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자는 네, 기운기, 기운기.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은 기온, 기온고요. 기분을 나타낼 때는 기모찌라고 했습니다. 네, 이츠모 아리가또 하고 히고로노 간시하노 기모찌 데스. 평소에 저의 기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네, 오늘은 25페이지 숲을삼, 숲을림, 삼림, 그리고 빌공, 기운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26페이지 비유, 저녁석, 사내남, 여자녀 해서 또 배울 텐데
예, 간단하게 외우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독 위주로 외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